자, 우리 교재 342페이지 됐습니다. 책임, 개념, 이쪽 의무 동그라미. 책임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켜야 될 의무고, 2번, 비난에 대응해야 될 의무. 하여튼 의무죠, 그죠? 책임이 있단 말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죠? 그걸 해야 되니까 행정 책임의 2차적 기준은 합법성이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성에 동그라미 1번이 많이 나오는데 책임은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지 권리가 있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의무, 권한을 전제한다 밑줄. 거기 옆에다가 권리를 전제한다 X. 의무를 전제하는 거는 맞습니다. 권리를 전제하는 건 아니고요. 외연성, 결과 책임 밑줄.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기나 의도를 책임으로 묻지 않죠. 그죠? 사실은 동기나 의도를 물으면 의무가 없어지겠죠. 그죠? 아,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하면 나쁜 결과가 나와도 책임을 안 묻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3번. 동기 의도 동그라미 참작 사유 밑줄. 6번. 통제는 무슨 확보? 책임 확보 수단. 행정 통제는 뭐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책임이 있음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통제. 무슨 조치를 한다? 시정 조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이것도 밖으로 놓습니다. 자, 책임은 통제의 전제이다라는 말은 맞죠? 통제는 책임의 전제이다라는 말은 틀렸죠. 다시 뭐라고요? 통제는 행정 책임을 전제합니다. 알았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해서 통제, 시정 조치를 한다는 거죠. 제도적 책임, 제도적 동그라미, 객관, 공식, 외제, 파이너 밑줄, 법 절차, 개서제적 책임. 문책자가 외제하죠, 그죠? 문책자가 외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문의 규정이나 상관의 명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면의 양심이나 내면의 전문 직업 윤리에 따라서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절차 중시, 절차 준수 밑줄, 책임 완수 밑줄. 판단 기준이나 절차가 객관화되어 있다. 제재의 기준이 존재한다. 외부 통제를 강조한다. 입법 국가 밑줄. 옆에 자율, 주관, 비공식, 내재. 프리드리, 다시 무슨 들이? 프리드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프리드리히의 책임과 관련 없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직업윤리 밑줄, 국민정서 밑줄, 기능적 책임, 최선을 다했느냐. 오로지 여러분 파이너는 법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강조합니다. 알았죠? 최선을 다했느냐. 문책자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재화되거나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제재 기준이 부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재 기준이 무한될 수도 있죠. 그죠? 직업윤리, 양심, 미조착, 직업윤리, 양심에 따라서 일을 했느냐. 직업윤리, 양심, 도덕심, 비공식적 밑줄. 내면적이기 때문에 객관화, 공식화. 여러분, 내면의 양심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객관화, 공식화 할 수 없습니다. 3번. 절차 준수했다고 책임 완수되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공식 책임은 절차를 준수하면 책임이 완수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판단 기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부재, 주관화, 내부 통제를 강조하고 행정국가 별표. 현대 행정국가는 업무와 기능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일이 규정을 만들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을 강조합니다. 넘어가시죠. 롬잭
튜닉 밑줄, 롬잭 뉴튜닉. 됐죠? 내부의 내자, 외부의 외자, 강함의 강자, 약함의 약자. 다시 갑니다. 내외 강약. 시작. 내외 강약. 시작. 내외 강약. 무슨 패치? 법관 패치니까 무슨 책임성? 법적 책임성. 입법 통제, 사법 통제. 그러니까 법률, 법령, 법규 준수 여부죠. 법률이나 법령을 준수했는지로 행정 책임을 보겠다는 거고. 자, 관료조직 책임성은 슈퍼비전이니까 상명하복. 쉽게 말하면 상관의 명령을 준수하면 행정 책임을 다했다는 관점이죠. 상관의 명령. 감사원이 맞죠? 감사원. 왜요? 감사원이 왜 관료조직 책임이에요? 내부 책임이에요?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다. 자, 프로페셔널 FE 있죠? F. 프로페셔널 할 때 FE 동그라미. 법관 패치할 때 프로페셔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전문직업윤리. 전문직업윤리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정치적 책임성의 치자 동그라미. 선거 구민 밑줄. 이해관계자 밑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시민, 국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무슨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무슨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두 번만 더 넘어갑시다. 갑니다. 내외 강약 법관 패치. 시작. 내외 강약 법관 패치. 내외 강약 법관 패치입니다. 행정 통제. 됐습니다. 시정하기 위한 노력 밑줄. 통제는 그 옆에다가 무슨 조치? 시정 조치. 다시 통제는 무슨 조치? 시정 조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정 조치는 걔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죠. 행정 통제는 뭐가 있음을 전제한다? 책임이 있음을, 행정 책임을 전제로 쓰시고, 행정 책임을 전제 조건을 합니다. 전제합니다. 반대로 우리 뭐라 했어요? 통제는 뭘 확보하는 수단? 책임 확보 수단.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 확보 수단입니다. 행정 책임 확보 수단.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시정 조치 밑줄. 책임 확보 밑줄. 시정 조치나 책임 확보를 통제라고 합니다. 일탈에 대한 감시나 비난, 처벌, 책임 추궁이죠. 3번 뭘 전제로 한다? 책임을 전제로 한다. 맨 끝에 책임을 전제로 한다. 자, 넘어가시죠. 특징 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이것만 시험에 놓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길버트거든요. 자, 내외 강약은 여기는 내외 공비로 바뀌죠. 그죠? 내외 공비. 자, 칠판 보시면 내외 공비. 다시 말하고요. 내외 공비. 여기는 뭐라고요? 내외 강약. 여기는 뭐라고요? 내외 공비.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X축부터 외부 공식, 내부 공식, 내부 비공식, 외부 비공식. 1, 2, 3, 4분면으로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되죠. 자, 우리도 1, 2, 3, 4분면부터 봅시다. 입법부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죠. 국회 맞죠? 국회. 해임 건입니다. 해임 의결권은 있다 없다? 해임 의결권은 없다. 탄핵 정확하게는 탄핵 심판이에요. 탄핵 소추예요. 탄핵 소추죠. 옴부즈만 의회 소속의 감찰관입니다. 와치도그 뭐가 없다? without teeth. 이빨 없는 감시견이죠. 그래서 무효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무효 취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사항뿐만 아니라 부당 사항까지도 심사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직권도 가능하죠.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위법도 가능하고 부당한 사항도 가능한데 뭐 할 수 없다? 무효,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재죠. 탄핵 심판은 어디서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쓰시고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는 어디서 한다? 국회에서 하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자, 내부 공식 통제 가시죠. 대통령은 공무원 임명권이죠. 임명과 면직. 국무총리는 정보 업무 평가. 교차 기능 조직입니다. 교차 기능 조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고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또는 환경부가 서로 싸우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환경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환경부 너, 국토교통부 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말 안 들으면 예산 안 준다. 조직을 축소한다. 직원 안 뽑아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환경부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환경부 우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예산이란 걸 통해서 환경부를 통제할 수도 있죠. 물론 직접적인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환경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가 크로스로 하죠. 그러니까 요 애들은 무슨 기능 조직? 크로스 기능 조직, 교차 기능 조직. 맞죠? 환경부가 조직 개편을 해서 조직을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안전부는 그 조직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통제를 할 수 있죠. 다시 무슨 기능 조직에 의한 통제? 교차 기능 조직. 맞아. 무슨 기능 조직? 교차 크로스 맞죠? 크로스? 무슨 기능 조직? 교차 기능 조직. 행안부는 조직이라고 쓰시고 인사혁신처는 인사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이죠. 그죠? 교차 기능 조직입니다. 감사원 별표. 감사원은 직무감찰과 결산검사만 하지만 옆에다가 대통령 직속이라고 쓰시고 감사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감사원이 바로 내부 통제다, 외부 통제다? 내부 통제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밑에다 땡땡 찍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죠? 국무총리. 다시 무슨 총리?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부패통제, 행정심판, 내부고발, 민원 감찰도 합니다. 그죠? 고충민원이라 쓰시고 고충민원을 처리하죠. 상관의 명령이 있습니다. 내부 비공시간 행정윤리, 전문직업윤리, 대표관료제 아시겠죠? 대표관료제 내부 비공식 통제, 공익. 자, 외부 비공시간 민중통제, NGO 정책 느낌 있죠? 뭐 이런 거죠. 뭐 시위, 압력, 정보 제공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3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3번에 거기 OX 보시면 자, 국회는 뭐는 할 수 있지만 해임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뭘 할 수 없다? 해임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옴부즈만이 그나마 B입니다. 가끔 나옵니다. 갑니다. 위법 부당 밑줄. 맞죠? 위법 부당. 됐습니다. 의회에서 임명된 밑줄. 그래서 위에다가 쓰세요. 외부 통제예요? 내부 통제예요? 외부 통제고 공식 통제입니까? 비공식 통제입니까? 법 절차와 규정이 있으니까 무슨 통제? 외부 공식 통제. 의회에서 임명된 위에다가 외부 공식 통제로 쓰세요. 외부
공식 통제. 옛날에는 민원 감찰관, 호민관, 보호할 호, 백성민, 관직관 여러 가지 우리나라로 바꾸려고 했는데 적합한 말이 없어서 이제 무슨 관? 옴부즈만이라고 하죠. 옴부즈만 됐습니다. 국구형은 스웨덴의 1809년이군요. 헌법 동그라미 의회 소속이고 그러니까 외부 통제의 공식 통제인데 프랑스나 한국은 법률 그리고 행정부 내부 통제죠. 그러면 맞죠?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외부 통제가 아니라 무슨 통제다? 내부 통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의회 소속이고 직무상 독립, 초당파, 강력한 신문보장.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를 보완하죠. 그죠? 위법 플러스 뭐까지도? 부당까지도 심사가 가능합니다. 1번. 자, 됐죠? 국민의 신청 동그라미. 직관조사도 가능. 옆에다가 권익위 쓰시고 직관조사 X 쓰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관조사는 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의한 것만 돼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소속의 내부 통제니까 직권으로 여러 부서를 막 통제해버리면 조사하면 그 부처 길들이기 한다. 이런 식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대신 구조나 재판 절차 아닙니다. 왜요? 무효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하려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무효 취소할 수 없으니까 신속하고 간편해요. 다시 말하고요. 신속하고 간편 저렴한 행정 통제 밑줄. 비공식적 절차에 따라서 왜요? 대신 구조나 재판 절차를 안 따르게 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 등 아주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효 취소할 수 못한다. 여론 한기 행정 통제. 부당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 밑줄. 무효 취소할 수 없으니까 부당까지 할 수 있죠.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 왜요? 무효 취소하는 것은 무슨 성격? 법적 성격을 바꾸는 거죠. 법적 성격을 바꾸려면 대신 구조나 재판 절차를 따라야 되지만 무효 취소할 수 없으니까 부당까지도 심사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고 신속한 절차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법적 성격이 아니다. 무슨 성격이다? 정치적, 사회적 성격. 행정과 국민 사이에 완충장치 하죠. 그죠?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조사 결과 처리. 1번이 중요하죠. 무효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에 직접적인 통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정 개선, 권고, 요구는 할 수 있죠. 여기 딱 봐도 건의, 요구는 안 따라도 된다는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습니다. 이빨 없는 감시견. 그래서 개인적 신망에 크게 의존합니다. 왜냐 밑에 사회적 심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뭐라 써 있는 것처럼 되게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임명해야 돼요. 문영배 재판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임명해서 가서 조사를 좀 문제 있습니다.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바꿔도 되지만 그런 사람은 명망가를 임명하니까 국민들이 저 문제 있다라고 막 여론을 막 비난하겠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오히려 더 법적인 성격보다는 더 심한 구속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의회 소속, 행정부 소속. 외부 통제냐, 내부 통제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죠. 직무상 독립이 있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헌법이냐, 우리는 법률이냐. 신청 직권 가능하지만 우리는 직권 조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직권 조정은 되는데 직권 심사는 안 돼, 직권 조사는 안 돼요. 알았죠? 직권 조사는 안 됩니다. 신청이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유사점. 합부당 밑줄. 합법 부당. 무효 취소할 2번 때문에 1번이 가능한 거죠. 그죠? 무효 취소할 수 없으니까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항까지도 심사하면 좋겠죠. 직접 통제예요? 간접 통제예요? 간접 통제죠. 시정 권고 무슨 통제?
무슨 구속력? 법적 성격보다는 무슨 성격? 정치적, 사회적 성격. 아무래도 심판이나 소송보다는 간편, 신속, 저렴하죠. 간편, 신속, 저렴하다. 넘어가시죠. 정보공개. 행정법에 있는 거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 동그라미.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우리는 3번. 청주시에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고, 우리는 96년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래서 외국인도 가능하다. 11, 11. 이거 필요적 전체 아닌 거 아시죠? 넘어가시죠. 행정절차법. 이거는 행정법에서 다 하니까 넘어갈게요. 행정통제에서 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충민원 쓰시고, 고충민원은 우리나라에서, 고충민원은, 일단 여러분, 고충민원이라는 게 행정에 대해서 뭔가 좀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쓰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됐습니다. 법정민원 넘어갈게요.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 단어만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복합민원은 공장 설립이라고 써보세요. 공장 설립. 땡땡 찍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인허가 쓰시고. 공장을 설립하려면 여러분 상하수도도 허가받아야 되죠. 전기도 끌어와야 되죠. 가스도 끌어와야 되고 공장 설립 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목적, 그렇죠? 하나의 목적으로 여러 기관 인허가가 다 결부되어 있는 걸 무슨 민원? 복합민원이라. 느낌 있죠? 복합민원은 하나의 목적, 공장 설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는 한전이죠. 가스는 가스공사죠. 상하수도는 구청의 상하수도가죠.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무슨 민원? 복합민원이라고 해요. 복합민원. 다수인. 5세대, 5인이 아닙니다. 몇 세대? 5인도 있습니다. 이거 시험 나왔어, 한번. 앞으로 몇 명 이상이 관련되면 다수인 민원이다. 5인 이상이 관련되면 다수인 민원이다. 됐습니다. 민원 처리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시죠. 행정개혁입니다. 행정개혁. 자, 바람직한 행정, 의도적 변화. 변화 노력이라 쓰시고. 변화 노력. 개혁은 뭐다? 변화죠. 개혁은 변화 시도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 뭐라 그래요? 개혁이라고 합니다. 특징에서 3번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면 항상 뭐가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저항이 발생하죠. 그죠? 동태적이다, 가치 판단적이다.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원인은 넘어가시고 과정은 필요성 인식 체크, 입안하고 시행하고 평가합니다. 너무 쉽죠? 2번도 자, 내부 인사 주도는 관주도라 쓰거나 관료주도라고 써보세요. 행정개혁을 공무원이 주도할 수 있고 시민이 주도할 수 있죠. 그죠? 공무원이 주도할 경우에는 장점, 시간 경비 절감, 기술적인 문제에 관심을 둔다. 집중, 간편, 실현 가능성 높은. 그 말은 집행 용이하죠. 내부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한다. 맞죠? 단점 뭐예요? 객관성, 종합성이 없고 광범위한 지적하고 곤란하고 근본적 계약이 어렵고 사소하고 절차적인 계약만 합니다. 이해했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 중이 자기 머리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깎을 수 없습니다. 관료들한테 계약 맡기면 맨날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부처 빼고 다 문제야. 모든 건 우리 부처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읽어보면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외부 주도는 시민 주도라고 써보시고, 시민 주도, 민간 주도입니다. 시민이 주도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관주도의 장단점에 반대겠죠. 이 정도 넘어가고요. 접근법입니다. 내용, 무엇을 개혁이라고 써보세요. 물음표. 과연 행정개혁은 무엇을 개혁할 것이냐? 행정개혁의 내용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구조입니다. 구조는 여러분 소프트웨어요, 하드웨어요. 하드웨어죠, 그죠? 눈으로 보이는 거. 1번 권한, 책임, 기능, 규모. 맞죠? 권한, 책임, 기능, 규모. 부처 개편이죠. 부처 개편이 전형적인 무슨 개혁이에요? 구조적 접근이죠. 2번 분권화 전략과 원리 전략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안 봐도 됩니다. 자, 구조개혁의 장점은 딱 눈으로 떠도 고치니까 되게 가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완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우리 2번에 강한 저항을 유발합니다. 없어지는 부처들은 당연히 저항하겠죠. 그죠? 강한 저항. 그리고 구조와 실제의 이원화. 구조 따로 운영되는 구조는 바뀌었는데 제가 지금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는 동사무소라는 표현 잘 안 쓰지? 가끔 씁니까? 잘 씁니까? 구조개혁이 틀렸네. 지금은 현우야, 지금은 정식 명칭이 뭐냐? 원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가 무슨 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름이 바뀌었죠. 구조개혁이죠. 아직도 우리 사람들 도로명 주소 써요, 집 주소 써요. 도로명 주소 써요, 아니면 집원 써요. 아직도 집원으로 쓰는 사람 많죠. 구조를 바꿔도 뭐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 안 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과정기술. 과정기술. 새로운 기술 방법 밑줄. 전자민원 써보세요. 전자민원. 앱. 모바일. 현우, 너 운전면허증 있냐?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모바일이냐? 아이 자식, 너 나보다 더 이제 뭘로? 요즘에는 모바일에, 그죠? 모바일에 우리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뭘 쓴 거야? 기술과 방법을 쓴 거죠. 됐습니다. 여기 보면 OR, 계량 분석, MBO, TQM, 전략관리, BSC, 전자민원, 리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딱 봐도 뭡니까? 부처 개편을 하거나 기능을 뜯어 고치는 거 아니죠. 새로운 관리 기술이나 관리 기법을 도입한 거죠. 그죠? 장점은 권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해 침해가 없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죠? 뭘 하든지 여러분 내 부처나 내가 가진 권한이 줄어들면 내가 엄청나게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 발생이 덜하다. 근데 이제 단점은 전자민원 하면 컴퓨터 모르는 사람, 모바일 민원 하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뭘 시켜야 돼요? 공무원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교육훈련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구조 형태 등의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 인간 행태, 가치관, 신념 변화 밑줄, 감수성 훈련이나 OD, 조직 발전,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서 사람의 신념과 태도를 바꾸는 것. 한번 바꾸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권위주의 문화에서 사람의 어떤 인식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런 것이 단점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것은 문화적 접근법이 되겠고요. 사업적 접근법은 사업을 바꾸는 거죠. 넘어가시죠. 4번이 많이 나옵니다. A 해주시고, B 해주세요. B. 그나마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까. 자, 저항을 할 때 규범적 밑줄, 사회적 밑줄, 협조적 전략. 동그라미 1번, 사회 심리적 지원.
배려라고 써보세요. 관심. 힘들지라고 배려, 관심을 보여서 협력과 수용을 유도합니다. 2번의 끝에 참여, 의사 전달. 3번 정보 제공, 설득, 끝에 설득. 4번 토론, 가치관 변화. 5번 변혁 리더십. 6번 학습 조직 밑줄. 7번 실임적 불안감 해소. 충분한 시간 제공. 충분한 시간 제공. 대충 제가 말했던 거 동그라미 치니까 뭡니까? 대화나 소통, 참여 등을 통해서 그죠? 개혁을 또는 저항을 극복하는 거죠. 다시 대화, 소통, 참여, 합의, 설득 같은 것은 무슨 전략이다? 규범적, 사회적, 협조적 전략이죠.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옆에다 써보세요. 의도적으로 저항 요인을 찾으려 함. 자꾸 대화를 하면 괜히 내가 반대하고 싶은데 그죠? 반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반대를 할까라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자, 공리적 동그라미, 호혜적, 기술적. 다시 뭐라고요? 공리적, 호혜적, 기술적. 자, 1번 기득권 덜 침해. 그러니까 이제 침해되는 이익을 줄여주는 거죠. 그죠? 끝에 점진적 추진. 다시 뭐라고? 점진적 추진. 위에 8번에 충분한 시간하고 점진적 추진은 의미는 비슷한데 좀 다르죠. 동의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는 무슨 전략? 협조적 전략이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많이 하면 엄청난 피해를 발생하는데 피해가 덜 발생하는 것처럼 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한다. 2번 시기 동그라미, 시기 선택. 개혁하는 명확한은 1번에 덜 침해. 다시 뭐라고요? 덜 침해되는 개혁안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잡으세요. 공무원을 줄인다 이렇게 해보는 보다 5급 이상 10%를 줄인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면 6급 이하는 이제 저항 안 하겠죠. 공무원을 줄인다고 하면 공무원 전체가 저항하겠죠. 그런데 몇 급 이상만 5급 이상만 줄인다라고 명확히 하면 침해되는 이익을 줄여주는 거죠. 됐습니다. 4번 신축성 있는 인사 배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너를 자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보내준다는 거죠. 5번 보상. 공리적이죠. 호혜적이죠. 6번 이익 침해 방지, 보상, 기술적 애로움 해결. 읽어보면 왜 공리적, 호혜적, 기술적 방법인지 아시겠죠? 시기, 방법, 절차를 조정해주고 이익을 덜 침해하게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시기를 조정하는 것들은 무슨 전략? 공리적, 호혜적 전략. 단점은 재정 부담을 수반할 수 있죠. 그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밑에 동그라미 3번에서 공리적, 호혜적 전략을 하면 자존심 손상입니다. 옆에다가 자발적 순응자라고 쓰세요. 순응자의 경우라고 쓰세요. 가로 닫고.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돈을 안 바라고 자원봉사를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면서 잡으세요. 약간의 사례금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왜요? 나는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좋아서 왔잖아. 근데 갑자기 사례금을 주면 다음에 또 자원봉사 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돈을 줬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안 와버리면 이 사람은 돈을 줘도 안 왔으니까 진짜 하고 싶어서 왔구나. 나는 이 개혁에 따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상을 주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따라하면 나는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돈을 받아서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원래 하고 싶은 사람은 자존심이 손상되겠지.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한테 공리적 보상을 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3번 강제적 전략입니다. 인사조치, 징계 맞죠? 단계적 효과 밑줄. 됐습니다. 심리적 저항 밑줄. 동그라미 3번에서 불응, 저항, 가로 열고 저항, 원인 파악 어렵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잡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개혁에 저항을 해요. 그 내가 안 따르면 인사조치할 거야 하고 해버리는 게 강제적 전략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계약안 자체를 싫어하고 이 사람은 보상만 해주면 내가 따를 수 있어. 이 사람은 그냥 싫어. 그러면 일률적으로 시행해버리면 강제적 전략 시행해보면 이 사람은 공리적 전략을 써야 되고 이 사람은 규범적 전략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저항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제적 전략 써버리면 불응자, 저항하는 사람의 뭘 파악하기 어렵다?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각국의 개혁은 영국은 넘어가고요. 미국. 오랜만에 보네요, 여러분. 젠킨스, 그랜트, 펜들턴. 실적주의죠, 그죠? 데프트 위원회 들어봤죠, 오랜만에? 품목부 예산제도, 직위분리제법. 브란노 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브란노 위원회 옆에다가 귤릭 쓰시고. 행정과학 논문. 행정과학 논문. 우리 기억나죠? 행정과학 논문집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됐죠. 해치법안,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그냥. 후보위원회, 그레이스. NPR 정도는 기억해야 되죠? 기억나죠? 클린턴 정부에서 NPM적 개혁을 위한 거죠. 특이한 게 공무원 중심 발표. 민간 주도로 안 하고 NPR은 유능한 관료 주도로 공무원 개혁을 해서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어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 중심. 뉴질랜드 넘어갑시다. 행정개혁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자, 김영삼.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부칙 1조. 이 헌법은 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87년 6월 달에 이한열 여사가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하면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흔히 말하는 87년 무슨 항쟁? 6월 항쟁. 그래서 1987이라는 영화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헌법 제정을 위한 만들어서 헌법을 해서 대통령 투표를 해가지고 내년 88년 몇 월 며칠? 2월 25일. 자, 여러분 자 갑니다. 대통령 임기 몇 년이에요? 자, 해볼게요. 89, 90, 91, 92, 93. 93년 몇 월 며칠까지? 2월 20, 정확하게는 2월 24일까지겠지. 그지? 2월 24일을 할게요. 요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럼 다시 93년 2월 25일부터 98년 몇 월 며칠까지? 2월 24일까지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다 뺄 거 똑같으니까 해보면 자 93, 자 해볼게요. 94, 95, 96, 97, 98. 그러면 98부터 2003까지는 누구? 김대중 대통령. 03부터 08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08부터는 13까지는 누구? 이명박 대통령. 근데 13부터 18까지 돼야 되는데, 그죠? 누구? 박근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이고요. 17년 5월 10일부터, 자, 17부터 해봅시다. 18, 19, 20, 21, 22. 22년 5월 9일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22년 5월 10일부터 23, 24, 25, 26, 27, 27, 5월 9일까지가 누구였어요? 깜빵에 계시는 그분인데,
쓸데없이 무슨 겸? 비상계엄을 한다 그래서 끝나버려서 25년 6월 9일이죠. 요번 연도가 6월 10일 맞죠? 6월 5일인가? 6월 5일, 6월 4일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편해졌어. 이제 오땡이야, 이제, 그지? 25년 6월 5일부터 2030년 몇 월까지? 6월 4일까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공부터 3호까지는 누굽니까? 안철수가 될지, 내 이름을 불러봐. 넌 학교 갈 수 있어. 내 이름을 불러봐. 넌 학교 갈 수 있어. 허경영이가 될지, 그죠?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지금 시험은 조직 개편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조직 개편 여기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쉽죠. 그냥 역사적인데. 한번 편하게 한번 봅시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해양수산부 요때 만들었죠. 해양수산부.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죠? 부산 출신이 이제 해운항만이나 수산청이 있어서 해양수산부를 설치했습니다. 정보통신부도 요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 축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발표, 규제개혁기본법 제정 97년 쓰시고, 규제개혁기본법, 공직자윤리법, 와, 윤리법. 갑니다. 여러분, 등록은 몇 급? 4급. 등사 01. 다시 뭐라고요? 등사 01. 등록은 4급, 공개는 1급이었죠.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행정자치부 밑줄, 드디어 이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식품의약안전청 됐습니다. 여성부. 논란의 여성부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우리 소방방재청, 요 소방방재청이 유일해요, 여기. 소방방재청이 이때 유일합니다. 해양경찰청을 신설했고, 고공단 넘어갑시다. 이명박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홍보처 폐지했고, 국토해양부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복수차관제가 이때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복수차관. 박근혜 정부는 부총리 해양부산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됐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아이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금 무슨 장난입니까? 그죠? 소방청이 들어오면 안전이 되고요. 소방청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죠? 인사혁신처 2014라고 쓰시고. 문재인 정부 됐습니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밑에다가 행안 쓰시고, 해양경찰청 밑에다가 해수 쓰시고,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정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공수처 등을 만들었죠. 기억나죠? 윤석열 정부 밑에 쓰시고, 땡땡 찍고, 22년, 여기 써보세요. 이거. 22년 5월 25년. 아니면 22, 물결 표시 25 쓰시고, 재외동포청 쓰시고,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또 하나 만들어진 게 뭐예요? 우주항공청. 뭐 기타 좀 사소한 게 뭐 몇 개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된 거 맞죠? 됐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좀 바뀌었고요. 이제 이명박 정부는 조직 개편안이 지금 아직 통과 안 됐는데 통과되면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빡빡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